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 54쪽을 펴보세요. 54쪽을 보면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의 전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공부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 전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따라가 보면서 전개를 해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같은 다항식의 곱이 될 거고, 얘를 전개하면 방금 했던 것처럼 1번 화살표 a제곱, 2번 화살표 ab, 3번 화살표 ba, 4번 화살표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확대하면. 그런데 우리 동의어항 찾는 연습했었죠? 여기 AB와 BA는 문자와 차수가 같은 동의어항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다항식의 거듭제곱 꼴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A-B의 제곱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B라는 식을 2번 곱한 게 될 거고, 1번 화살표 A제곱, 2번 화살표 미안해요. 2번 화살표 마이너스 AB, 3번 화살표 마이너스 BA, 4번 화살표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류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여러분 방금 A 더하기 B제곱을 전개한 꼴과 A 마이너스 B제곱을 전개한 꼴이 비슷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요거는 이제 거의 저절로 이렇게 다항식의 거듭제곱 꼴을 보면 전개식이 바로 나오게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이 꼴을 그대로 기억하실 겁니다. 자, 네, 이렇게 전개한 결과를 기억하기 쉽게 오른쪽 네모를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항식의 제곱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 식들을 앞으로 완전 제곱식이라고 할 겁니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다항식을 완전 제곱했다라는 뜻이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완전 제곱식의 꼴을 정리하면 먼저 앞에 있는 단항식의 제곱, 그리고 이 단항식과 뒤에 있는 단항식의 곱의 2배. 다시 이 단항식과 뒤에 있는 단항식의 곱의 2배. 그리고 뒤에 있는 단항식의 제곱. 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호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단항식의 제곱, 뒤에 있는 단항식과 앞에 있는 단항식의 곱의 2배. 근데 뒤에 있는 단항식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곱의 2배 항의 부호도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단항식의 제곱.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제곱인 단항식 앞에는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기 쉽죠? 다시 한번 밑에 네모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완전 제곱이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단항식의 제곱, 그리고 앞에 있는 단항식과 뒤에 있는 단항식,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곱을 해주고 그것의 2배. 곱을 해주고 그것의 2배. 그리고 뒤에 있는 단항식의 완전 제곱. 제곱 앞에는 항상 부호가 플러스다. 자, 이거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예제 3번 연습을 해보면서 한번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 먼저 a 더하기 2의 제곱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단항식의 제곱 a제곱. 그리고 두 단항식의 곱에 a 곱하기 2의 2배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단항식의 제곱 다 더해주면 전개한 식이 되고, 이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전개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마이너스가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단항식의 제곱, 그리고 첫 번째 단항식과 두 번째 단항식 마이너스를 포함하여 곱해준 다음에 이것의 제곱, 그리고 두 번째 단항식의 제곱 정리를 해주면 x제곱 계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6xy 그리고 플러스 9y 제곱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 제곱 안에 있는 항에 이와 같이 개수가 포함된 경우는요, 이 최종적으로 전개한 식,
완전제곱 단항식 앞에 개수도 완전제곱인 수가 됩니다. 제곱수가 되죠. 9. 이 경우는 1이 되고. 이해가 되나요? 이 완전 제곱한 단항식의 앞에는 제곱수인 개수가 나온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문제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마찬가지로 a제곱 앞에 있는 단항식의 제곱 그리고 두 단항식을 곱해요. a 곱하기 5 그리고 2배 해줘서 더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단항식의 제곱 5의 제곱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가 나와요. 네, 다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x-7의 제곱을 전개하라는 문제예요. 자, 했던 방법대로 앞에 있는 x를 제곱해줍니다. 그리고 x와 마이너스 7을 곱해요. 그 다음에 2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7의 제곱까지 더해줍니다. 간단하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49가 되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3번 문제는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부호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이너스 2a가 하나의 항이므로 똑같이 마이너스 2a 전체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2a 곱하기 b의 2배 그리고 뒤에 있는 b의 제곱 간단하게 정리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4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개수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얘네들을 하나의 항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방법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을 해야 되죠. x의 제곱. 그리고 2배 하는데 앞에 있는 2분의 1 x와 뒤에 있는 마이너스 3y를 곱한 것에 2배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y의 제곱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4분의 1 x제곱 얘네를 계산하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가 되니까 3xy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마지막은 9y 제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라는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항을 제곱하든 뒤에 있는 항을 제곱하든 제곱한 항의 앞에는 제곱수가 나옵니다. 4와 1 제곱수죠. 방금 했던 4분의 1과 9도 제곱수죠. 그리고 1과 49 모두 제곱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개수의 특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4번은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나와 있어요.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하여 103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103의 제곱을 그냥 계산을 하려면 계산이 엄청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예요. 103을 100과 3으로 쪼갤 겁니다. 이렇게 쪼개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의 전개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앞에 있는 항, 이번에 숫자지만 100의 제곱, 그 다음에 100과 3을 곱한 것의 2배, 그리고 마지막 3의 제곱. 간단하게 하면 100의 제곱은 10,000, 2 곱하기 100 곱하기 3, 600, 3의 제곱은 9. 여기서 어려운 계산 하나도 없어요. 103의 제곱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1609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따라하기를 비슷한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6이 나와 있는데요. 96은 100-4로 쪼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로 쪼개고 있는 거죠. 100의 제곱은 만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완전 제곱식의 전개를 해봅시다. 처음에 100의 제곱 써주고 그리고 2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곱한 것에 2배.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해줍니다. 계산을 하면 100의 제곱은 10,000, 그리고 얘네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00, 그리고 마지막에 16. 어려운 계산 하나도 없습니다. 얘네들을 간단하게 하면 9216이 나오죠. 그래서 답 9216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5번도 해볼까요? 4번,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똑같이 숫자로 나와 있는 문제예요. 네, 우리가 이미 위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게 쪼개는 것에 약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100의 제곱. 자리가 좁아서 여기 옆에다가 풀이를 써보도록 할게요. 102는 100과 2로 쪼갤 수가 있겠죠. 이 100과 2로 쪼갠 것의 완전 제곱. 그럼 앞에 100의 제곱, 그리고 2배를 해주는데 100과 2를 곱한 것에 2배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2의 제곱을 써주고 모두 더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1404.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자,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풀이를 요 위에다가 써볼게요. 2번 99의 제곱. 99는 역시 100과 1로 쪼갤 수가 있겠죠. 100 빼기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의 제곱 플러스 2배를 해주는데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곱한 것에 2배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1의 제곱까지 하면 계산이 너무 쉽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을 하면 9,801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3번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2의 제곱인데요. 52의 제곱은 50 더하기 2로 쪼갤 수가 있겠죠? 50의 제곱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 역시 완전 제곱식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50제곱에 2배를 해주는데 50과 2를 곱한 것에 2배를 해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2의 제곱까지 해서 모두 더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2704로 간단하게 나와요. 네,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4.7인데요. 이것도 계산이 은근 복잡해요. 쪼갤 수가 있습니다. 5 빼기 0.3으로 쪼개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소수가 나와도 방법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2배를 해주고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곱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0.3을 제곱해주고, 계산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오고 얘는 0.09가 됩니다. 22.09로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수의 계산에 다항식의 곱셈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면 이번에는 루트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공부한 근호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 5의 제곱 먼저 해줘야 될 거고 2배를 해주는데 5와 뒤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한 것에 2배를 해주고,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을 해줍니다. 얘를 계산하면 25 마이너스 10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2점. 그리고 간단히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히 하면 27 빼기 10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얘는 2 루트 3이 앞에 있습니다. 먼저 제곱을 해주고 2배를 해주는데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곱한 것에 2배를 해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루트 2의 제곱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하면 2 루트 3의 제곱, 여러분 연습 많이 해서 이제 빨리빨리 나오죠? 얘는 4 곱하기 3이 돼서 12로 나오고, 얘를 계산해주면 4 곱하기 루트 6이 나오겠죠? 루트 2와 루트 2, 근호는 근호끼리 계산을 해주니까. 그리고 루트 2의 제곱은 2가 나옵니다. 그럼 14 더하기 4 루트 6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